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제 두 개의 그 난리를 겪으면서 특히 이제 한반도 그 바깥에 있는 명나라, 후금 또 밑에 있는 일본 이러한 국제관계를 상당히 아주 입체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특히 이제 한국 전쟁하고도 많이 그 비교가 됐는데 일단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 부분은 또 정치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국제관계가 또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죠. 인조와 이제 서인 정권이 제조주인, 제조지은이라는 것을 대단히 이제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선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조정에서 제조지은을 강조할 때.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식자층, 사대부층은 다 거기에 동조하는 쪽이었습니까? 또 일부는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또 임진왜란 때 열심히 싸웠던 의병들의 반응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호 교수님 말씀 내용대로 대체로 이 조정이나 제야를 막론하고 이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어쨌든 그 명나라에 대한 숭앙의식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외란 끝나고 나서 명이 우리를 제조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청이 득세를 하고 이 명이 망하는 현실을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 명나라가 과연 진짜 조선을 위해서 참전을 했는가? 그건 사실상 그 명나라 본토인 요동 지역이 그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자위적 조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대체로 외란 직후에는 뭐 그게 대세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이제 흥미로웠던 게 위로부터의 압박, 특히 이제 후금. 또 후금과 명나라의 관계 이제 이런 거에서 압박을 받으니까 이제 송시열과 같은 사람은 일본하고 손잡아 볼 수 있다. 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을 하다가도 그 다음 해도 또 동맹국은 맨날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국제관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송시열이나 당시 일본과의 제휴를 주장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현실적인 세력 균형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일본보다 청나라가 더 나쁘게 보이고 청나라를 더 미워하기 때문에 어떤 이념적이나 어떤 문화에 대한 감년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전자 요소, 이 세력 균형이라든가 이런 그 고려도 일부 있다고 보지만 가장 큰 거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어쨌든 이 조선의 전통적인 지식인들의 생각에서 놓고 보면 그 일본도 오랑캐고 그다음에 만주도 오랑캐인 건 분명한데 이제 하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이 북상해서 서울을 점령했지만 이제 선조가 파천해서 의주까지 피난을 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선조가 뭐 일본군에게 잡혔다거나 일본군에게 항복하는 그런 굴욕은 겪지 않았지만 그 병자호란 당시에는 어쨌든 삼전도에서 그 신하들 보는 앞에서 그 자기들이 지존으로 섬기는 인조가 3번 큰 절을 올리고 이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 사상 초유의 치욕적인 항복을 하니까 아마 그런 차이에 놓고 봐도 일본보다는 저 청나라 만주족이 훨씬 더 상종하기 어려운 좀 시쳇말로 불쌍놈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과거의 원한을 접고 잠시나마 손을 잡아서 저 청을 견제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현실적인 세력 교환도 있겠지만 역시 이제 감정, 문화관념, 이념도 많이 작용했다는 얘기네요. 역시 이제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한반도에서 전란이 일어나면은 일본이 이제 어부지리를 얻는데 아까 좀 시간이 없으셔서 그 일본이 어떻게 어부지리를 얻어갔는지 그거를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어부지리를 얻는 거는 이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 그러한 어떤 객관적인 것 때문에 얻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또 잘 활용해온 기술이 있는 건지 어느 쪽이 더 그 중요한 문제였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두 개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 일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마도 같은 경우는 조선 초부터 이 조선 정부가 양곡을 무역해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예. 그런 섬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그 외란 당시 그 히데요시 앞잡이가 돼서 이 조선에 참전하다 보니까 그 외란 끝나고 나서 이제 일본인 전반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졌지만 특히 그 대마도에 대한 적개심은 특히 하늘을 찔렀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마도는 히데요시가 죽은 직후부터 이 조선의 사절을 보내서 이제 뻔질나게 이제 자기들의 과거를 사과하면서 이제 자기들한테 다시 국교를 재개해달라고 하는 그런 공작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애초에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지만 결국 외란 직후에 그 서북 정세가 불온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일본을 다독여야 되는 그런 조건에 처했고, 그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는 아까 뭐 제가 상인들조차 조선을 무시했다라고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그 잘 아시겠지만 그 외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산에 설치되었던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이자 일종의 외교 사무소 같은 곳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초량이라는 데로 옮겨집니다. 그 초량은 지금 그 부산 용두산 공원 윗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전에는 두모포에 있다가, 근데 그 외관을 두모포의 그 좁고 불편한 지역에서 초량으로 옮겨준 것도 사실은 병자호란 이후에 이 조선이 처했던 수세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를 침략한 원수가 그 통신사를 보내라는 요구 자체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막부 쇼군이 죽고 그 아들이 쇼군 자리를 계승할 때마다 그걸 축하한다는 의미로 통신사를 보내면서 이제 1607년에 이제 회답 겸 세완사라는 게 처음 가는데 바로 그거 자체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다독여야 되는 상황에 놓인 현실을 고려한 조처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뭐 일본이 소소하게 그 조선의 수세나 곤경을 이용해서 취했던 이익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현대사를 연구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적에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도 배웠는데 특히 이제 한명희 선생님이 선두주자로 나서 주셨지만 요즘에는 그 한중일 동아시아 맥락에서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사를 하는 저도 많은 시사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분단이 다가올 때 많은 한국의 지식인들은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분단이 되면 전쟁이 날 수가 있다. 그것을 우려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민족 상호의 혈투가 있을 뿐이니 그 전쟁은 내전 같은 국제전쟁이요, 외전 같은 동족전쟁이 될 것이다. 그 강대국이 어부지리를 얻지만은 우리